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근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2차 방정식을 함수꼴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근데 이 두 근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 뭐 맞아? 그래서 D는 0 이상을 써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얘를 보기 좋게 주어진 2차식을 fx로 두자 이거야. 재원아,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러지, 봐봐.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 대한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해석을 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이게 x축이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왜? 서로 다른 말이 굳이 없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네가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D가 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일단 얘부터 X개수가 짝수니까 반공식으로 판별식 할 수 있어, 없어, 재현아? 그치. 반공식 한번 불러볼래? 반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몇 A? 플러스 3이죠? 얘가 0 이상인 범위를 구하면 돼. 인수분해 돼안 돼? A 마이너스 3 뭐가 돼 또? A 마이너스 1이 0 이상 맞아, 아니야? 그럼 해 몇 개 나와, 이거? 그치. A는 3 이상 또는 A는 몇이야? 1 이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조건 줬잖아. 두근이 뭐보다 크다라 했어, 얘들아? 1보다 크다라고 했지.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즉 y가 0이 되는 x값이 근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 두근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그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1은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중근일 때도 여기. 그러면 우리 얘를 fx라고 보자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x에 뭘 대입하는 함수값이야? 1을 대입한 함수값이야. 그럼 f1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야. 양수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f1이 뭐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f1은 x에 뭘 대입한 거야, 재현아? 1.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몇 a? 2a 플러스 뭐? 4a.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정리해볼까? 그럼 2a가 뭐보다 큰 거야? 2. 따라서 a는 몇 초가가 나와? 1초가. 근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 두근 1보다 크지? 그럼 봐봐. 대칭축은 여기잖아. 두근이 1보다 클 때는 대칭축은 항상 1보다 오른쪽에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추가를 해야 되냐면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범위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대칭축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으로 쉽게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함수 배울 때. 했지? 맞아? 그럼 우리 대칭축 한번 구해볼게. x는 마이너스 최고치한 개수 1이니까 분모는 2. b는 x개수야. 마이너스 몇 a야? 2a. 그럼 재현아 대칭축 뭐 나와? a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대칭축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a가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크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누구니 어떠한 상수보다 클 때 대칭축도 항상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요거랑 요거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가 답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수직선 그려봐. 자, 3 이상 오른쪽 쭉. 그 다음에 몇이야?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보다 초과. 오른쪽. 그 다음에 1초가 한 번 더. 그럼 공통범위 어디야, 재현아? 세 번 겹쳐지는 거? 여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몇 이상이 되는 거야? 3 이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네. 풀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대. 두근이 어떠한 숫자보다 작대. 그럼 우린 얘를 보기 좋게 뭐로 둬? fx라고 두고 2차 함수를 연계해서 생각해보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근데 두근이라는 게 진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 같은 중근일 수도 있어.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쓸 거다. D가 0 이상을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럼 D 가볼게. B의 제곱, 9M제곱, 마이너스 4A 하면 8. 그 다음에 C가 5M, 마이너스 2야. 얘가 0 이상을 일단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9M 제곱 마이너스 40M에 플러스 16이 0 이상이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9M, 잠깐만. 이거 쓰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그치? 36, 4, 40 되네. 그럼 얘 몇 개 나와 해? M은 몇 이상? 4 이상 또는 M은 몇이야? 9분의 4 이하로 나와. 됐지?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조건을 봐야 되냐면 두 군이 모두 1보다 뭐해 이번엔? 작대. 그치? 우리 얘를 fx라고 보자 했어 이 그래프를. 근데 두 군이 뭐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1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맨 오른쪽. 그치? 여기 1이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두 군이고. 됐어? 그럼 여기서 너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x에 1을 대입한 함수값 f 무슨 값이? 1 값이 0보다 뭐해? 크다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두 그림 다. 그럼 두 번째는 f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f1은 x에 1을 대입한 거지? 그럼 뭐야? 2 플러스 몇 m? 3m 플러스 몇 m? 5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8m이 0보다 크고 양면에 8 나누면 m이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그럼 세 번째, 두근이 어느 한 숫자보다 작대. 그때 항상 위치관계가 성립하는 게 또 있어. 무슨 축? 대칭축. 첫 번째 그림이든 두 번째 그림이든 대칭축이 1보다 뭐해? 작지? 그래서 세 번째는 대칭축이 1보다 작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대칭축 구할 수 있는 공식 알려줬지? 뭐야? x는 마이너스 몇 a분의 2a분의 b거든? 차녀가 a가 뭐야? a 뭐야? a. 최고차원 개수 2니까 4지. b가 뭐야? x개수야. 몇 m? 3m. 됐어? 그래서 대칭축이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3m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m이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은 m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결국 세 번째 조건에서 만족하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 초과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공통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수직선을 그려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려볼게요. 4 이상 9분의 4 이상 몇 분의 몇이야? 아이, 9분의 4 이하 그렸고 그 다음에 0초가 0 여기 있죠? 오른쪽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초가 그럼 여기 0보다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4 초가니까 오른쪽. 몇 개의 해의 공통범위야 재현아? 3개지? 하나, 둘, 3개의 공통범위는 3번 겹쳐지는 구간이야.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래서 최종 답은 0초가 m 9분의 4 이하 또는 m은 4 이상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한 문제 남은 거 풀어보자. 시작. 자, 유형 2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기 전에 일단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주어진 유형에서는 2차 방정식을 함수꼴로 생각하고 풀어야 돼. 얘를 뭐로 볼까요? 보기 좋게 fx라고 줄게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봐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인 이 자식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안 만날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봐봐.
두 근이 존재하려면 x축이랑 만나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게 되겠지. 중근도 될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자, 근데 이 두 근 사이에 이번에 뭐가 있어야 돼? 재현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이 한 개인데 그 중근 사이에 마이너스 2를 끼워들 수 있어? 없지?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그림도 돼, 안 돼? 안 돼.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에 이 1번 문제를 만족하는 그림은 누구만 된다? 얘만 되는 거야. 그럼 1번을 무조건 만족하려면 두 근이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1번을 만족하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뭐가 돼야 돼? 두 근이어야 돼. 이해됐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그림밖에 없어. 그 소리는 뭐냐? 1번 굳이 판별식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얘가 그려지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밖에 안 나와서.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조건만 보면 되냐면 얘를 지금 우리가 fx라고 보자 했어. 그럼 얘는 x에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얘 0보다 뭐해? 작아. 이 조건만 만족하면 나와. 그럼 선생님, 아까 대칭축 무조건 보라 했는데 대칭축 할 수 있을까? 대칭축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봐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근데 대칭축은 이 자식의 가운데 지점이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써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 혹은 여기 써도 문제 조건을 만족해. 맞아, 아니야? 아까 문제처럼 대칭축이랑 이 상수 마이너스 2의 크기 관계를, 즉 위치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대칭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어도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이 1번 유형은 대칭축도 구한다 안 구한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f-2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이따가 밑줄 치고 옆에다 필기하시고요. 그럼 이러한 원리로 토대로 소괄호 1번은 f-2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f-2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대입하면 뭐야? 4.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고 2m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m이 뭐보다 작아야 돼, 재현아?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1번은 얘만 구하는지 이해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봐봐. 2번에는 두 근이 모두 0과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랑 몇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이 값을 근이라고 하지. 첫 번째처럼 서로 다른 두 점일 수도 있고 두 번째처럼 중근일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일단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재현아? 0. 0과 이 사이에 두 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0, 2.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첫 번째 그림도 만족하고 두 번째 그림도 만족해야 돼. 이런 경우 판별식 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소괄호 2번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판별식 g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x개수가 짝수가 아니네. 그냥 갚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됐어? 전개해볼까? 얘가 m제곱에 플러스 4m인데 뒤에 플러스 4m 만나서 8m. 근데 이거 4인데 마이너스 4 만나서 없어지고 0 이상. 얘 인수분해 돼야 한대, 재현아.
m으로 묶으면 m 더하기 8이 0 이상 맞아 아니야? 해 몇 개 나와? 2개. 0 이상 또는 마이너스 8 이하로 나와. 됐어?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0과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봐봐. 얘를 우리가 보기 좋게 fx라고 보자 했어. 그럼 이때 만족하는 게 뭐냐면 여기 봐. 0을 대입한 함수값 f0.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함수값 f 뭐야? 2.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맞자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f0도 0보다 크고 f5도 2도 0보다 커도 구해야 돼.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얘 만족하는 범위 구해볼게. f0는 x에 0을 대입한 함수값이야.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n 플러스 1이지?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첫 번째 범위는 1 미만이다. 뭐죠? f2는 x에 뭐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한 거지? 저 위에 식에 대입해봐.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뭐야? 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m 하고 사라지고 넘긴 마이너스 1. 그럼 결국에 이 자식 범위를 정리하면 m이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나서 항상 잊으면 안 돼. 무슨 축도 보라 했지? 무슨 축? 대칭축. 세 번째는 무슨 축도 봐야 돼? 대칭축 범위도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칭축이 어딘지 한번 그림에다 표현해볼게. 봐봐. 여기 가운데 지점이 대칭축이지. 첫 번째 그림이든 두 번째 그림이든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있는 거 항상 확실해야 안 해. 하지. 그래서 세 번째는 대칭축이 0과 2 사이 있다.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칭축을 한번 구해볼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 있어. 찬혁아 a가 뭐야? 1. 마이너스 2분의 b는 뭔데? 마엠. 플러스 마이너스 2지. 네. 그럼 대칭축은 2분의 m 플러스 뭐야? 2야. 그럼 이 가운데에 2분의 m 플러스 2를 쓰면 되겠지. 맞아? 네. 그럼 얘 범위 구해볼게. 양면에 이 곱해 안 곱해? 곱하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0초가 m 플러스 2 2미만이 아니 4미만이 돼. 그럼 양면에 이 빼 안 빼? 빼.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초가 2미만이 되죠. 됐어요? 그럼 이제 공통범위 구하러 간다. 자, 태연아 지금까지 구한 식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수직선 그릴게. 첫 번째 거부터 색칠하자. 첫 번째는 높이 갈게. 0 이상 몇이야? 마이너스 8이야. 됐어? 그 다음에 1 미만. 그 다음에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초가 여기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2 미만 여기네. 이렇게. 몇 번 겹쳐지는 구간이 궁금한 거야? 4번. 어디야? 여기야. 됐어? 그래서 소가로 이번에 최종 답은 몇 이상? 0 이상 몇 미만이야, 재현아? 3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밑에 거 다 풀어. 시작. 자, 경우의 수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배웠을 거야. 기억나는가요? 안 나겠지? 자, 일단 사건이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 그래.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센 걸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를 보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여기가 사건이고 이거의 경우는 1, 3, 5지. 3가지.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형도랑 순서쌍이 있는데 보통 순서쌍을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수용도는 어쩔 때 많이 쓰냐면 규칙이 일정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용도를 많이 쓰긴 해요. 알겠죠? 이거는 이따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뒷장 넘겨자. 합의 법칙을 일단 볼 건데 합의 법칙이랑 고백 법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각각 스몰 m과 n이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을 더한 거랑 같은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을 보통 이용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옆에 써놔. 뭐뭐이거나 모두 그리고 또는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합의 법칙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합의 법칙은요.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이건 2학기 때 가서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뒷장을 넘어가 볼게요. 쭈쭈쭈쭈쭈쭈쭈. 자, 이제 고백 법칙 봅시다. 고백 법칙은 뭐냐면 봐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한 거랑 같아. 이해됐어? 그러면 고백 법칙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뭐뭐이고 그리고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라고 쓸게.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법칙이다? 고백 법칙이다. 됐어요? 뒷장 넘겨서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너무 쉬워. 자, 상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경우의 수는 특별한 뭐 틀이 없어. 함수처럼. 이거는 본인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 문장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거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몰입을 한번 해봐. 자, 지금 분식집에 갔어. 그치? 김밥이 몇 종류가 있어? 4종류. 라면 몇 종류? 3종류. 볶음밥 3종류가 있어. 근데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단 말이야. 총 몇 가지 메뉴 중에? 열. 다 뭐 해야 돼? 더 해야겠지? 그래, 10가지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구하려면 그 상황에 몰입을 잘해야 돼. 알겠어? 내가 진짜 분식집 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끝. 자, 504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래. 주사위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합이 10일인 경우도 구해야 되고 합이 뭐? 12인 경우를 구하면 돼. 합이 10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주사위 중에 가장 큰 눈이 누구야? 6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합이 11이 되는 거는 5랑 6이 만났을 때 또 거꾸로 6, 그치? 더 있어? 없어. 합이 12가 되는 거는 6,6이다. 그래서 소괄 일반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그렇지. 3가지다. 자, 소괄 이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 1 이하는 차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차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되겠죠? 차가 1인 경우. 자, 차라는 거는 두 수의 차이, 즉 절대값 개념을 생각하면 돼. 두 수의 차가 마이너스 1 돼도 차가 1인 거고 두 수의 차가 1 돼도 차가 1인 거 알겠지?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앞자리를 1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야 빠짐없이 구할 수 있어. 1과 차이가 나는 거, 1 나는 거 누구 있어? 2. 그럼 이제 2랑 차이가 나는 거? 3. 나는 일단은 앞에를 작은 수를 쓰고 뒤에를 일단 큰 수를 써, 보통. 그 다음에 3, 몇? 4. 그 다음에 4, 몇? 5. 그 다음에 5, 몇? 6. 그 다음에 6은 누구밖에 없어? 5. 그럼 작은 거랑 큰 거 이렇게 이루어진 수소쌍을 다 썼다면 이제 큰 거, 작은 거 나올 수 있는 거 다 쓰면 되거든? 거꾸로 안 쓴 게 있으면 그걸 다 채워넣으면 돼. 2,1 안 썼지? 네. 3,2도 안 썼지? 네. 4,3도 안 썼지? 5,4도 안 썼지? 더 있나? 없어. 차가 생긴 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가지? 일단 10가지가 있다. 자, 차가 여기 있는 건 굳이 쓸 필요 없지? 1, 1, 2, 3, 3, 4, 4, 5, 6, 6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소갈이 이번에 만족하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6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릴게요.
505번. 현진이는 모자 4개,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다.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수야. 맞아, 아니야? 맞아? 보통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옷을 입잖아. 맞아? 근데 얘가 입을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뭐 있어, 여기? 모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티셔츠. 여기 뭐? 바지를 입을 거란 말이야. 이거 동시에 일어나야 돼? 따로따로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다 입고 나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옷을 골라서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자 몇 가지? 4가지. 티셔츠 3종류, 바지 몇 종류? 5종류를 다 곱한 거랑 똑같아. 그럼 몇 가지야, 재현아? 그렇지, 60가지야. 이거를 합의 법칙으로 푸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그럼 바지 안 입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큰일 나. 알았어? 재현아? 응. 자, 그 다음에 그럼 506번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경우 수는 도서관을 반드시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집에서부터 도서관에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와 도서관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4가지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높여요. 곱해야 돼. 도서관을 무조건 거쳐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몇 가지야? 12가지. 12가지가 된다. 정리. 자, 유형 1번 합의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섞인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래. 자, 여기다 세모쳐. 또는 12배수 또는 3의 배수. 자, 또는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해야 되냐? 옆에 필기해놔. 12배수 가지수. 경우의 수라 쓸게. 더하기 13배수 가지수. 무슨 수? 경우의 수라 쓸게. 걔네들을 더하면 돼. 근데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했어? 두 배수에 겹치는 수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한 번은. 이해했어? 그러면 12와 13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 이제 12와 13의 최소 공배수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배수 또는 배수의 가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12배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냐면 100을 12로 나눠. 몇이야? 8. 8개야. 그 다음에 13배수도 똑같이 개수가 궁금해. 100을 13으로 나눠. 몇이야? 6, 7, 7. 7. 근데 얘들아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이미 100을 넘어 안 넘어? 넘어. 없겠지? 그래서 1번의 최종 답은 12배수 가지수 8가지, 13배수 가지수 7가지를 더한 몇 가지가 된다? 15가지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중2 때 했었어요. 자, 그럼 소가루 2번 볼게요. 소가루 2번을 봤더니 2의 배수 또는 또 5의 배수 또는의 동그라미.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2배수의 경우의 수 더하기 5의 배수 경우의 수 중복되는 거 빼야겠지?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10배수야. 엄찬혁한테 물어봐야지. 2배수 몇 개 있어? 30. 그렇지. 5배수는? 그렇지. 10의 배수는? 그렇지. 이거 몇 개야? 60. 60까지. 넌 이게 더 쉽지? 네.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자, 그럼 소가루 3번 봐봐. 형광펜 지금 꺼내볼래? 백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100과 서로수가 되려면 얘들아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 10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몇 개? 5가 2개야. 맞아, 아니야. 얘랑 서로수가 되려면 2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도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써볼게. 얘랑 같은 문장이 뭐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경우의 수를 의미해. 됐어? 2의 배수가 아닌 걸 구하는 게 빠를까? 인 걸 구하는 게 빠를까? 2의 배수인 거 구하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대로 풀 거야. 반대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 돼. 약간 봐봐. 우리 반에 있는 남학생 수 어떻게 구해? 전체 인원수에서 남자의 반대가 뭐야? 여자 수를 빼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경우의 수의 반대는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아니고 이고의 반대는 또는이 되는 거야. 또는. 이해됐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가지수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지. 몇 가지? 60가지를 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 3번은 너무 쉽네.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야?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60이었네. 그럼 3번을 만족하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0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3번을 풀기 위해서 2번을 먼저 언급해 준 거야. 얘가. 알았어? 자, 그럼 밑에 문제 3개 다 풀자. 시작. 507번 봐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주사위 눈을 더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부터 구해볼까? 합이 뭐인 경우? 3, 6, 뭐 9 어디까지? 10위까지 딱 구해. 그러면 3이 되려면 1,2 뭐야? 2,1 아니야? 합이 6 되려면 1,5, 2,4, 3, 뭐 3, 그 다음에 4, 뭐야? 2, 그 다음에 5, 몇이야? 1인 거야. 합이 9가 되는 경우 불러. 3,6 됐습니까? 그 다음에 4, 몇이에요? 5, 그 다음에 5, 뭐예요? 4예요. 그 다음에 6,3이죠. 1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지. 6, 6. 이게 합의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럼 두 번째, 합이 뭐의 배수 되는 거? 5의 배수. 그럼 5랑 10만 구하면 되죠. 10인 넘어갈 수 없어. 그치? 5가 되는 거 불러. 1, 4, 2, 3. 또 뭐야? 3, 2. 그 다음 뭐야? 4, 1 밖에 없고 합이 10 되는 거는 4,6, 5,5, 6,4밖에 없어. 맞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몇 개? 19가지가 최종 답이 된다. 됐나요? 자, 빨리빨리 그냥 갈게요. 508번 보자. 서로는 두 개의 상자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있다.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거야.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가 2 이하인 경우. 그럼 차가 뭐인 경우부터 구해? 그래서 차가 2인 경우부터 구해. 1부터 5까지만 있다. 잘 봐. 그럼 1, 누구? 3. 2, 누구? 4. 3, 누구? 5. 그 다음에 4, 누구? 6 없어요. 네. 4,2로 가야겠죠? 5, 누구? 3으로 가죠? 1, 2, 3, 4, 5 다 나왔지? 네. 그럼 여기서 거꾸로가 없는 거 다 써. 3,1 없지? 끝. 됐어? 이게 차가 2인 경우야. 그럼 두 번째, 차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1,2, 2,3. 앞에를 작은 수, 뒤에를 큰 수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구해야 중복 없이 빠짐없이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그 다음 3, 몇이야? 4. 그 다음에 4, 몇이야? 5야. 이제 5,는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네. 됐지? 그럼 1, 2, 3, 4, 5 다 썼지? 그럼 거꾸로 안 쓴 거 다 쓰면 돼. 2,1 없고 3,2 없고 4, 뭐야 이거? 4,3 없죠? 얘는 썼으니까 없고 끝. 근데 차가 2 이하인 경우는 마지막 차가 뭐인 경우도 구해야 돼?
0인 경우도 써야 돼. 1, 1, 2, 3, 3, 4, 4, 5, 뭐 몇 가지? 5가지. 그럼 총 세볼게. 차가 2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차가 1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 7, 8, 몇 가지? 8가지. 그럼 싸그리 다 더해야겠지? 몇 가지 나와? 그치, 얘도 19가지가 나온다. 정리하세요. 빨리 펼쳤나? 자, 509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밑줄 쳐.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자,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거랑 같은 문장이 뭐냐면 쓰세요. 5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7의 배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너네들이 풀어봐. 시작. 자, 여기 봐봐.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수소산 개수인데 일단 조건을 잘 봐야 돼. 조건이 뭐냐면 여기 밑줄 쳐. 자연수. 자연수라는 건 다 몇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써. x는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을 만족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기준을 찾을 거야. 잘 봐. x, y, z 중에 앞에 개수가 큰 놈이 기준이야. 누구야? 얘를 기준으로 두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3z는 있잖아. 11보다 뭐 해야 돼? 나와요. 작아.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x, y가 자연수라 1 이상이거든? 3z는 11을 만족 못해. 잡기만 해야 돼.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자연수가 아니고 의미하는 정수라고 줬을 때는 x, y, z가 0 이상이거든? 그럼 이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x, y가 0, 0이 되면 3z가 1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3z는 11보다 작다만 만족할 수 있는 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z는 뭐보다 작아? 3분의 11보다 작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z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해. 누구? 1, 2, 몇? 3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얘를 왜 구했냐?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려고 구한 거야. 그럼 첫 번째, z가 1일 때. 두 번째, z가 뭐일 때? 2일 때. 세 번째, z가 몇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z가 1이면 식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2y 어떻게 나와? 불러. 문어. 1 대입해서 넘긴 뭐야? 8.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수소수단을 구하면 되고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뭐야? 5죠?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뭐야? 2죠? 이제 얘를 만족하는데 순서수단으로 구하면 돼. 봐봐. 자, 둘 중에 개수가 큰 놈이 누구야? y지. y 최소값이 누구야? 1이지. 1부터 대입해서 만족하는 순서수단 개수를 구하면 돼. 여기 봐. y가 1이야. x가 뭐 돼? 6. y가 2야. x가 뭐 돼? 4. 이렇게. y가 3이야. x가 뭐 돼? 2. y가 4는 될 수 없지. x 0이라. 그치? 여기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자, 그럼 얘도 가자. y가 1이야. x가 뭐야? 3. y가 2야. x가 뭐야? 1. y가 3 못 돼. 그치? 두 가지.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여기도 y가 1이야. x가 0인데 안 되네. 이해됐어? 여기서부터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총 만족하는 가지수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5가지가 된다.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밑에 거 풀어봅시다. 자, 510번 보면 의미 아닌 정수의 밑줄 쳐볼래? 이거 나와가지고 알려주려고. 의미 아닌 정수는 0과 양의 정수를 의미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x 0 이상, y 0 이상, 여기 봐. z 0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중에 기준이 누구야? 개수 큰 거. 이번에는 누가 기준이야? x가 기준이지. 그러면 이제 x에 만족하는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돼.
EX는 재현아 5보다 뭐해? 작고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YZ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EX가 5가 될 수 있거든. 됐어? 그러면 이거 풀어볼게. X는 몇 이하야? 2분의 5 이하야. 그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거 뭐부터 나와야 돼? 박지현. 아니지. 0, 1, 2. 케이스 몇 가지? 네. 3가지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X가 0일 때. 두 번째 X가 뭐일 때? 1일 때. 세 번째 X가 뭐일 때? 2일 때 나눠서 구하면 돼. 자, X가 0이면 여기 봐. Y 더하기 Z가 뭐야? 5지. 이거 구하자. 개수 똑같지? 아무거나 기준 세워서 하면 돼. Y들 기준을 세울게. 0,5, 1,4, 2,3, 3,2, 4,1, 5, 몇? 0 몇 개야? 5개야, 일단은. 자, 그럼 X가 1이면 어떻게 나와? Y 더하기 Z 뭐 나와? 뭐 나와? 3이지. Y 기준으로 0, 몇? 3, 1, 몇? 2, 2,1, 몇, 몇? 3, 몇 가지야? 4가지. 됐어? 이번에 X가 2일 때 해봐. 그럼 Y 더하기 Z가 뭐야? 어? 1이죠? 네. 그러면 0,1, 1, 몇이야? 몇 가지? 2가지. 이거 다 더하면 돼. 5, 4, 2 더해 몇 나와? 네? 어디? 아, 네, 맞네요. 6개예요. 개수 잘못 썼네. 자, 그래서 여기 6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몇 나와? 몇 가지야, 총?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정리. 부등식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여기 밑줄 쳐. 자연수의 수소성 개수. 자연수는 몇부터 가는? 박재야? 그렇지. Y도 1 이상, X도 1 이상. 자, 이 중에 기준 세워. 누구? 누구? 3X. 부등식일 땐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 봐봐. X의 최소값이 누구야, 재현아? 1. X가 1일 때. 구해봐. 그러면 Y는 몇 이하가 돼? 7 이하다. 맞지? 근데 Y도 1부터 자연수가 되지, 맞아? 1, 2, 3, 4, 5, 6, 몇 가지야? 7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부등식일 때는. 하나 그냥 대입해서 없애면 돼, 미지수. 자, X가 뭐일 때? 2일 때.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안 나올 때까지 구하면 된다. X에 2 대입하면 Y는 몇 이하야? 자연수 몇 개야? 4가지. 세 번째, X가 이제 뭐일 때야? 3일 때야.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해봐. Y는 몇 이하야? 1 이하야. 됐어? 그럼 몇 개야? 1가지. X가 4일 땐 볼 필요 없어. 음수 나와서. 그치?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몇 개 나와, 차녀가? 12가지. 그치? 얘도 12가지가 된다. 정리하세요. 자, 512번.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어치 사고 싶대.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개수를 먼저 지정을 해야 돼. 얘 X개 샀다고 쳐. 얘 몇 개? Y개 샀다고 쳐. 얘 Z개 샀다고 쳐, 안 쳐? 쳐. 그러면 이제 식부터 세워볼까?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 뭐야? Z가 얼마야? 10,000원이야. 됐지? 양변에 누구 지울 수 있어? 공 몇 개 지워? 그렇지. 2개씩 다 싸그리 치워. 지우고 나서 또 약분 돼야 안 돼. 5로 약분해.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몇 I? 2번. 플러스 몇 Z? 아, 4Z가 몇이야? 20. 20이야. 이걸 만족하는 수소쌍개수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조건을 또 줬어. 마지막을 볼까? 단,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은
포함되어야 한다가 뭔 소리냐면 x의 최소값도 1, y 최소값도 뭐? 1, z도 1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준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둘 건데 누구야, 재현아? 4z. 그럼 일단 봐. 4z는 20보다 작고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x, y 최소값이 1이라서.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z는 몇 미만이야? 5 미만인데 z는 내가 산 우편의 개수야. 자연수밖에 안 돼. 맞지? 그럼 z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 3, 4. 그럼 케이스 몇 가지 나눠서 구해야 되는 거야? 몇 가지? 네. 그렇지. 자, z가 1일 때. 한 명씩 논아서 한번 해보자. 내가 1일 때 할게. z자리에 1 대입해봐. 그러면 x 더하기 2y가 뭐야? 16이 되고 이때 기준 누구야, 격제요? y지? 네. y에 뭐부터 대입해야 돼? 1, x 14 이렇게. 그럼 y 2 대입해. 그럼 x 몇이야? 근데 이것보다 여기 봐. 추천해 주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언제 다 구해? 맞지? 그럼 여기서도 그냥 위에 Z 부등식 세운 것처럼 세워서 빨리 구할 수 있어. 잘 봐. 2와 2는 16보다는 작고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방법 알면 굳이 안 나요. 왜 등호가 안 들어가? x 1 이상이라서. 맞아? 그럼 y는 뭐보다 작아? 뭐보다 작아? 8보다 작아. 됐어?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1, 2, 3, 1, 2, 3, 4, 그 다음 뭐야? 5, 6 어디까지야? 7이야. 수소쌍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수소쌍이 몇 개 나오는 거야? 7개 나오는 거야.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는 게 몇 개야? 총 7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 자, 재현아, Z가 1에. 그럼 어떻게 돼? 불러봐. X 플러스 몇이야? 12. 뭐? 12. 그럼 여기 이걸 만족하는 저기 구할 수 있어, 없어? Y 범위. 네. 응. 2와 2는 12보다 뭐해? 작아. y는 뭐보다 작아? 6보다 작아.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1, 2, 3, 4 뭐야? 5야. 맞아? 몇 개만 돼? 그렇지, 5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하나씩 또 뭐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이제 z가 3일 때 볼게요. z에 3 대입해봐. x 플러스 2y가 뭐가 돼? 어디 갔었지? 6. 6 넘기면 어떻게 되더라? 12 넘기면 8이죠? 됐어? 그럼 여기도 y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2y가 뭐보다 작아야 돼? 8보다 작아야 돼. 맞지? y는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지. 맞아? 이걸 만족하는 y 뭐뭐 있어? 1, 2, 3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z가 4일 때야. 그러면 자녀가 x 플러스 2y가 몇이야? 4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 한번 구해볼게. 얘를 만족하는 y 범위는 2y가 뭐보다 작아야 돼? 4. y는 뭐보다 작아? 이거 만족하는 y값 누구밖에 안 돼? 1 몇 개, 1개. 그럼 이게 총 개수는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어디 갔지? 7이랑 5랑 3이랑 1을 더해봐. 몇 나와? 16. 그렇지. 총 가지수는 16가지가 된다. 됐습니까? 정리해봐. 자, 고유 법칙은 너무 쉬워.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는 카드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어. 두 자리 자연수는 앞자리가 뭐의 자리야? 10의 자리고 뒷자리가 뭐의 자리야? 1의 자리야.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1, 3, 5 뭐야? 7 뭐야? 9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올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근데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야. 소수 뭐 있어? 2, 4,
5, 7. 몇 가지? 4가지. 근데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동시에 와야 완성이 돼. 맞아, 아니야? 둘이 뭐해? 곱하면 된다. 동시에 와야 숫자가 완성되니까. 맞아?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0가지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풀어. 시작. 513번. 나 몇 자리 자연수가 궁금한 거야? 어? 세 자리 자연수 아니야? 맞아, 아니야? 10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야. 여기 몇 개 와? 1, 2, 3, 6. 그치, 4가지. 곱하기. 10의 자리는 4의 배수야. 4하고 누구밖에 못 와? 8. 2개. 근데 뒷자리가 짝수가 돼야 돼. 맞아? 짝수는 뒤에 뭐의 배수가 와야 돼? 2의 배수. 근데 0도 돼. 맞아, 아니야? 0, 2, 4, 6, 8 다 올 수 있어, 뒷자리. 몇 가지? 5가지. 자, 그럼 곱하면 몇 개 나와? 40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밑에 봅시다. 다음 방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여기 보세요. 일단은 왼쪽이랑 오른쪽의 문자가 다른지 봐야 돼. A, B, C, X, Y, Z 문자 서로 어때? 달라. 그러면 전개했을 때 항의이 나오는 개수는 동시에 곱해야 돼.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미지수 개수랑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미지수 개수를 곱하면 돼. 몇 개, 몇 개? 3개. 오른쪽도 3개.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자, 얘도 볼까요?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랑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안 겹치지. 왜? 알파벳이 다르니까. 맞아? 이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 더하기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하면 돼.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2가 뭐야? 4. 여기서 4개 나오거든? 오른쪽에 3 곱하기 몇? 2에서 몇 개 나와? 6개가 나와. 그럼 총 몇 개 되는 거야? 10가지의 항이 나오는 거야. 전개했을 때. 됐습니까? 정리하세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여기 밑줄 쳐. 동시에 던졌어. 곱하라고 준 거고. 어떤 걸 곱해?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뭐인 경우? 홀. 세 개를 곱했을 때 홀이 되려면 셋 다 뭐가 돼야 돼? 첫 번째에서도 홀수 나와야 되고 두 번째에서도 뭐 나와야 돼? 홀수 나와야 되고 세 번째에서도 뭐 나와야 돼? 홀수를 가져야 돼. 이해됐어? 주사위 눈 중에 홀수 뭐 있어? 1, 3, 5 몇 가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뭐야? 3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몇 가지야? 그치, 27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필수기 4번 봐봐.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전에서 배웠을 거야. 맞아, 아니야?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은 저 360을 무슨 분해부터 해야 돼?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야. 그럼 이 자식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뭘 더한 거? 1을 더한 걸 곱한 게 약수의 개수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 1 더하면 몇이야? 4. 여기다 1 더하면 몇이야? 3. 여기다 1 더하면 몇이야? 2. 그럼 뭐야? 6, 4. 24가지가 된다. 됐어? 자, 그럼 2번.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밑줄 쳐. 이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어? 주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야.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 얘들아? 최대 공약수 360이랑 540을 나눠야지, 니은법으로. 됐습니까? 10으로 크게 나눌게요. 그럼 뭐야? 36, 54. 또 크게 나눠봐. 9, 4, 36. 9, 6에 54. 또 나눠. 2, 2, 4, 2, 3, 6이야. 맞아? 그럼 이 문제의 최대 공약수는 차녀가 누구 곱한 거야? 이 곱한 거 아니야? 네. 몇이야? 180. 180. 즉 180의 약수의 개수가 궁금해라고 준 거야. 됐어?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거든. 그럼 이 자식의 무슨 개수 구하는 거야, 재현아? 약수의 개수. 재현아, 지수의 1씩 더한 거 곱해보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그럼 몇이야? 9이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풉시다. 시작. 여기 봐봐. 자, 17번을 봤더니 270의 양의 약수 중 밑줄 쳐. 뭐의 개수가 궁금하네. 홀수.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냐? 일단 270은 무슨 분해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봐.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3승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의 개수야? 벌써. 홀수의 개수야. 그럼 누구만 없으면 돼? 자, 2를 제외하고 남은 소인수를 묶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면 돼. 여기 1 생략된 거지. 1 더하면 몇이야? 2. 여기 1 더하면 몇이야? 1 더하기 3. 그렇지. 그럼 뭐 곱하기 뭐야 이거? 몇 개가 나오는 거야? 8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됐어? 자, 이거랑 비슷하게 518번 한번 같이 해보자. 여기 봐봐. 일단은 600의 약의 약수 중 2의 배수인 것과 3의 배수인 것이 궁금하대. 그럼 일단 600을 무슨 분해부터 해야 돼? 네? 600 무슨 분해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해야 되거든? 2가 3개. 아야. 3이 하나, 5가 2개.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2의 배수 개수가 궁금한 거거든? 2의 배수는 무조건 2가 한 번에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럼 이 600의 2의 배수는 이 하나를 빼내. 그러고 나서 남은 이 네모에 들어가는 이 자식의 약수의 개수가 2의 배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몇 개? 2개. 3이 몇 개? 1개. 5가 2개인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네모 안에 있는 것의 약수의 개수가 2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구해볼까? 재현아! 그럼 얘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지수 1 더하면 3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뭐야? 3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럼 몇이야? 18이 나오는 거야,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의 배수 개수야? 3의 배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3. 그럼 내가 소인수분해 한 것의 결과에 3을 하나 빼내고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 2가 몇 개? 3개, 5가 몇 개? 2개 들어가지? 네모 안에 들어가는 약수의 개수가 3의 배수랑 똑같은 거야. 이게 됐나요? 그러면 지수에 뭐 더하면 돼? 1, 맞아? 그럼 뭐야 이거? 4 곱하기 몇이야? 3. 그래서 몇 개? 3의 배수는 12개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야? 2의 배수 개수가 P가 되는 거고 3의 배수 개수가 Q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네 둘을 뭐 한 거야? 더한 게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럼 최종 답 몇 개 나와? 그렇지, 30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위에 거 풀어보자. 516번 시작. 숙제, 개념원리부터. 개념원리 아까 그 세 문제 접어. 그 앞에 몇 쪽이었지? 223쪽도 그 스텝 1, 2, 3, 4 풀어져 있어야 돼. 접어나 223쪽이 안 풀어져 있으면 접어. 접어나 이거 한 번에 내가 검사할 거야. 그 다음에 229번 그쪽에 6번, 7번, 8번도 풀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접었어? 접었지? 그 다음에 넘겨. 242쪽에 6번, 7번, 8번만 체크. 저거 3개까지 풀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닫아. 이거 내일 검사할 거야. 자, 그리고 RPM. 풀이 아직 한 번도 안 했지만 이제 한다 했어. 그치? 자, 어디냐면 다 되어 있어야 돼. 113쪽부터
쭉 해가지고 123쪽까지 다 되어 있어야 돼. 123쪽. 123쪽까지 되어 있어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 풀이하고 월요일날 이거 단원 가운데 내줄 거야. 이건 수요일까지 미리 체크해놔. 24쪽부터 27쪽까지 수요일까지야. 알았지? 26이요? 27쪽까지는 수요일까지 미리 해놔. 알았지?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거 좀 확인해봐. 그 어디야? 그거 요거는 다 풀어져 있구나. 아니야, 확인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책 닫아. 아니지. 뭘 닫아. 맞아. 132쪽부터 133쪽까지만 풀면 돼. 별로 없지? 네. 없어. 이거는 30분도 안 걸릴 거야. 쉬워가지고. 닫아. 자, 그러면 이제 유형 말렙 내줄 건데 유형 말렙 펴봐. 저기 있지. 페이지만 써 가져가. 유형 말렙 놔줘. 자, 일단은 너희 둘은 111쪽까지 다 되어 있어야 돼. 맞아? 알겠지? 이건 너네 다음 주말에 좀 더 할 거야. 너네 주말 이거. 하고 그다음에 114쪽부터 우리 이거 119쪽까지 숙제였잖아. 네. 이것도 월요일날 풀이할 거니까 해와. 네. 근데 내가 유학 거랑 재현이 거 보면 질문이 두세 개밖에 없거든? 최대한 채워야 돼. 영상 보고 채워오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를 이제 내줄게. 이거는 나중에 내줄 거고 풀이 다 하고 오케이? 뒤에 넘겨봐. 이제 2차 부동식을 좀 풀 건데 까먹기 전에 지금 RPM 숙제가 한 장 반이거든? 128쪽부터 여기까지만 해봐. 135쪽까지만 해요. 됐지? 여기 적어. 135쪽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풀고 7점에 오면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자, 얼른 가자. 집에.